반갑습니다. 거창사가 낚시꾼입니다. 자,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제도 중요하지만은 잎 관리, 사과 잎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잎 색깔도 진하고 그리고 두껍고 또 장마철에 이렇게 미리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장마가 끝나더라도 잎에 병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과도 맛이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잎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도 드렸고요. 7차 약을 제가 칠 때는 6월 22일 날 그때 저녁에 쳤거든요. 그리고 나서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. 오늘 이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홍로하고 부사에 중간약을 치려고 합니다. 그때 7차 약을 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비가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잎 상태도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 관련된 병에 안 걸리게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 정규약보다는 양이 적긴 한데요. 그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약을 가지고 왔는데요. 포리옥신하고 다이세넴 45. 요 다이세넴 45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.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. 자, 어떤 데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사과 같은 경우 전무늬 낙엽병, 흰 가루병, 그다음에 갈색 무늬병 좋은 포리옥션이고요. 다이센 45 같은 경우는 갈색 무늬병, 갯무늬 썩은병, 전무늬 낙엽병, 탄저병 이렇게 사용하는 약입니다. 홍로 같은 경우는 다른 병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요. 특히 이제 탄저병에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탄저병 약을 중간약으로 해서 꼭 방제를 꼭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 한 번만 아니고 비 오는 그런 날씨에 맞춰가지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들은 미리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갈반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. 그런 잎 쪽에 관련된 그런 약들을 미리미리 살포해서 건강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제가 그래서 저번 영상 시간에 잎을 좀 건강하게 미리 만들어 놔야 장마가 끝나더라도 갈반이라든가 엽소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해놓은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마그네슘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오늘 같이 그런 병들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중간약 개념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약을 오늘 오후에 나중에 칠 겁니다. 한낮에는 약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오후에 해질쯤 돼가지고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사밭에 나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요.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나물들도 있습니다. 똑같이 영양제 주고 다 했는데도 그런 애들은 무조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잎이 좀 상태가 좀 뭐랄까 해야 되지? 진한 녹색 그렇게 띄어야 되는데 옅은 녹색을 띄고 있어요. 아래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위로 갈수록 잎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과도 굵지도 않고 좀 자라는 게 좀 다른 데 비해서 늦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런 나무들은 제가 체크를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연면 시비로 따로 요런 나무들은 질산 마그네슘을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한번 더 해줬고요.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질산 마그네슘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뿌려주었습니다. 비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좀 뿌려주었는데요. 어차피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요런 나무들은 수세가 약하고 잎 상태도 좀 작고 이런 애들은 다른 건강한 나무에 비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런 나무들이 한 10그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과도 좀 작아요. 아래쪽에는 지금 잎 상태가 좋죠. 이렇게 이제 크기도 하고 찐녹색이고 두껍기도 한데요. 위로 갈수록 잎 상태가 좀 가늘고 그래서 아래쪽에는 과도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크네요. 상당히 큰데 그래도 그나마 아래쪽에는 사과 크기가 좀 괜찮은데 위로 갈수록 잎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요. 잎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사과도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
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약방제 이런 것도 다 미리미리 해주면 좋겠지만은 잎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마 오기 전에 미리 잎이라든가 나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, 장마가 끝나면 아마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나무들은 따로 관리도 하지만은요, 뭐 건강한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중간 약을 사가지고 약방제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정규약만 치실 게 아니고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라든가 아까 낙엽에 관련된 사과 잎에 관련된 그런 병들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약을 구매하셔가지고 방제를 꼭 중간약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일에서 12일 간격으로 정규약을 친다면 중간에 뭐 4일에서 5일, 6일 간격으로 해서 한 번 더 치시는 게 좋고요. 한 번만 칠 게 아니고 비 오는 날씨라든가 그런 환경 조건에 의해서 또 잎 상태를 보고 또 한 번 더 치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수확하게 되면 잎이 건강한 잎은 과도 크고 그리고 사과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사과 잎이 병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 틀림없이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량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사과밭에 자주 오셔가지고 사과를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크게 문제 안 생기도록 병이 안 들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중간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사과 농사 잘 짓고 또 약을 치더라도 항상 몸 잘 생겨가지고 농사 지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낼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